자, 이런 문제집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네, 도시군 기본계획 관련 문제를 풀지도 그렇게 합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볼지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봐주실까요? 자, 우리, 시간에, 자, 두 개의 생의 시군 가달고요. 전부 다 이거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되면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로 다시 꼭통 계획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다 그렇게 했었죠. 자,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은 그 관할 구역을 한 개 단위로 도시군 계획 수립됩니다. 자, 그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죠.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지주,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또는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됩니다. 자, 그때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었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자,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주제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을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죠. 기본적인 도시의 공간 구조. 이거 하고 도시 공간 구조와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와 그리고 그 도시와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별 계획입니까? 종합계획입니까?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종합계획이니까 대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대전시 장기적인 인구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주택계획, 토지용계획 등이 전부 포함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계획에서 법적 성질은 구속입니까? 비구속입니까? 비구속.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법적 구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도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모든 시군에서 반드시 수립한 건 아니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생략합니까? 생략. 듣기만 들어요. 수도권 정비구역 구성,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 정비구역 구성,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인 시군이야. 그러니까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이가 인구 5만 명인 군지역, 인구가 9만 명인 군지역, 이런 지역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 계획이 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안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해당 시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권자예요. 수립권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수립권자. 여러분 요약집 잠깐 올려봅니다. 요약집 올려가지고 자,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 오시냐면은 자, 여러분 요약집 21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자, 21페이지 펼쳐놓고 앞을 같이 볼까요? 21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돼요. 자, 펼쳐놓고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죠? 라고 물으면 봐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열심히 외우면 되는데 이것도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봐주세요. 지금부터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죠? 하면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죠. 맞죠? 그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이거잖아요. 서울은 우리 서울시 관할구역을 한 개 단위로 해서 서울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누가 수립해야 됩니까? 서울시장. 대전은 광역시 관할구역을 한 개 단위로 대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대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누가 수립합니까? 대전시장.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다 수립하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나중에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이 위반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6개. 6가지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할 때 도시군 관리구역은 도시군 계획이니까 이 관할구역 단위로 위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군직은 누가 위반하죠? 군수. 제주도는 누가 위반하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하고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누가 위반하는지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기본 틀을 늘 갖고 있으면.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왜 시험에 자주 나올까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요. 근데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은 예외가 없거든. 그래서 예외가 없으니까 오직 다음에 자들이 수립권자가 되는 거죠. 권리. 오직. 예외가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할 수 있는 거야. 아까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치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토장이 지정하잖아. 그때 국토교토장이 지정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해야 되거든. 그죠? 그 시도지사가 3년 내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 없으면 누가 수립할 수 있죠? 국토교토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예외가 있잖아.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면 누가 수립하죠? 국장. 예외가 있잖아. 근데 예외가 없죠. 그러면 시험 이렇게 나오겠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랑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하나. 맞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국토교토장이 직접 수립해야 한다. 오면 그렇습니까? X. 예외가 없다니까. 오직.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기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입니까? 기초입니까?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기초자치단체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지방시에 거두어서 울산의 살림, 재정을 다 충당하고 남아서 중앙정부에 올려줘요. 재정자립도가 100% 넘어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스스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 스스로 발전 계획을 계획할 수 있고 그 조달된 재원으로 살림을 가능하다 보는 거야. 그래서 중앙정부에게 돈 받을 일이 없는데 또 중앙집권시 됩니까? 자치권이 존중됩니까? 지방자치권을 존중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경영 승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큰 특징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되는 시군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기적인 발전 방향 시설 계획을 잘 수립하더라도 도의 교부가 없으면 그 계획 목표가 달성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기초자치단체, 시장으로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누구에게 승인받습니까? 관할도지사,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입니다. 수립을 누가 할까요? 수립 절차.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수립 절차.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가 두 가지. 기초조사를 하게 되죠. 그때 위에 뭐가 있죠? 상위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잖아.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법률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해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 산업, 교통, 환경, 주택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 측량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때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기초조사에 두 가지가 포함되죠. 이거 나야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재취약성 분석과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영상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지금 하면서 외워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다 나오니까 메모 안 해도 상관없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공청회를 개최하여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교재 21페이지에 확인하고 있죠? 요약집 21페이지 확인하고 있죠? 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돼. 그래서 잘 봐요. 두 개 있잖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과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방의회죠. 해당 지방의회에 의회를 들여낸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했다고. 누가 수립했죠? 이게 누가 수립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서 수립했잖아.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광역자치단체에 수립한 것은 승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특징이고. 누가 수립한 건? 시장, 군서 수립한 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럼 이제 시장, 군서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도지사의 승인 시작하겠죠.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거나,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면 승인 없이 바로 확정하거나, 확정하려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야.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협의 및 심의. 그렇게 되는 거죠. 관계 행정기관장과 승인 전 협의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었고요. 자, 문제로 확인합니다. 자, 문제집 보세요. 자, 문제집을 그대로 올리고, 자, 여러분, 17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8페이지 오셔가지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만 선택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자, 2번의 기출문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작년의 기출문제죠? 네. 자, 3번 문제가 저겁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 집중합니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여기가 수립권자 맞습니까? 네. 예외적 수립권자에 관한 규정은 없다. 맞아요? 네. 그래서 특별시장도 군수까지 밑줄 꽂고 밑에다가 그냥 적어둡니다. only라고만. 오직 예외가 없으니까 그죠? only 적어놓고 다음 내려옵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맞습니다.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정답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규정이 없음.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5번. 수도권 정비구역법상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6만 명인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맞죠? 네. 10만 명 이하이니까 6만 명인 군은 10만 명 이하에 해당되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합니까? 생략합니까? 생략할 수 있다. 4번, 5번 연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6번 문제 하나 더 풀고 지나갑니다. 6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토 장관이 하고 옮겼습니까? X. 광역자치단체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규정이 없죠? 네, 시장에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도지사 승인을 받게 됩니다.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2번이 답이죠. 3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여러분,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줄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줄 것이고 이것은 주민 제한 대상은 맞죠? 근데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제한이 있죠.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여기 보시고요.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법률 규정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대로 준용한다 그랬죠. 그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는 규정은 없어요. 생략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라니까. 이런 지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생략 규정은 없다. 5번 내려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 자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5년마다. 10년마다 틀렸죠? 자, 6번 문제 위에 메모합니다. 6번 문제 위에 메모하세요. 6번 문제 위에다 메모합니다. 빠르게 합니다. 제가 필기하고 제가 다 쓰면 확 지워버릴게요. 네. 필기 조금 빠르게 하십시오. 자,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죠. 필기 빨리 합니다. 6페이지 위에 하기로 했죠. 네, 따로 놓지 말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작합니다. 1번. 자,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자, 지금 하는 거. 찍으세요, 빨리.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죠? 네, 이건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도시군 관리계획. 보고 빨리 메모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죠? 나중에 저 뒤에 도시 및 주관경제부급상 정비기본계획 이 세 가지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과 정비기본계획은 전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하도록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과 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네 번째 투기과열지구 어디에서 배웠어요? 무슨 법에서? 주택법에서 배웠죠.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은 영원히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죠. 네, 계속 지정 여부에 대해서 몇 년마다?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 계속 지정 여부에 대한 1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과 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탄수돼서 정비하고 투기과열지구는 몇 년마다? 1년마다 재검토 계속 지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한번 메모하고 지나가면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도시군 관리계획 서서히 이제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거. 지금까지 몸 푸는 거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죠. 자, 지금부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갈 텐데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잠깐 좀 이제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그래서 자, 앞에 봐주시고 자, 시작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 도시재가 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6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했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자, 정책을 위반될 수 있는 것 제일 먼저 도시재가 군직의 토지에다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이걸 왜 하느냐면은 여기도 작년에도 시험 나왔죠. 근데 원서를 넣은 모든 수험생이 다 외워요. 다 외우는데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좀 깊이가 없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단순 암기하는 거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짚어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봐요. 잘 듣고 대답합니다. 잘 듣고. 자연녹지지역에 집중해요.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오엑소? 빨리 얘기해요. 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오엑소? 오죠. 오예요. 여보세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이 뭐죠? 자연시설 지정 목적? 자연시설 지정 목적은
녹관, 농자. 녹관, 농자. 안에서 칠학, 증비가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녹관 농자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칠학, 증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면 이름이 뭐죠? 자연칠학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녹지지역이잖아요. 자연 녹지지역 안에 녹지지역에 자연칠학지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럼 자연칠학지 지정은 용도지구의 지정이니까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한 것은 도시공관리구역 맞죠? 그래서 O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한 사항은 도시공관리구역. 그런 시험이 세상에 없다니까. 이게 약간 응용을 한다고, 응용을.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7시간에 용어정의 할 때 녹지지역에 지정된 용도구역에 뭐가 있었어요? 녹지지역에 뭐가 지정됐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전공구역과 그 밑에 뭐가 있었죠? 시가마주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과 입지규제 제소구역이 있죠. 그 5개만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공관리구역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관리구역이다. O 묻겠습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죠.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공관리구역이다. O 묻겠습니까? 택지개발사업을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지정처리마저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X죠.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은 도시공관리구역이다. O 묻겠습니까? X. 대지조성사업도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10번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아까 이렇게 만들어갔잖아요. 그 기반시설은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도로 등이 있고, 도로, 지하철, 공원, 항만시설 등이 있고, 그 기반시설 설치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반시설,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바뀌죠. 뭐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하면 정확하게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시설. 그렇게 되는 거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O 묻겠습니까? O.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사업을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하기 고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OX? O. 그렇게 되는 거잖아. 문제를 그렇게 낸다니까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 관리구역. 그런 문제는 없다니까, 세상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군 관리구역이 뭐죠? 말하세요.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가. 이런 된장. 또 뭐가 있죠? 정비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구역이다. 도시개발사업가, 정비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구역이다. 그렇게 하죠. 문제 나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OX? O.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O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알고 있음에 대해서 깊이가 없으면 못 한다는 거죠. 이걸 누가 단순하게 외우지 않는 사람 누가 계속 모든 성경이 다 외우지. 외워도 수준 있게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하는 구역이 도시군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 5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구역이라고 하는데, 방금 우리가 연습한 것이 문제로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여러분 문제집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2번 문제 집중합니다. 자, 읽을 때 문제만 다 집중합니다. 문제 읽을 때 요약집 반지 그릴 거야, 요약집 찢어버릴 거야. 자, 2번 문제 오세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구역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시가와 추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 몇 개 씁니까? 21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21페이지 2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구역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시가와 추정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 몇 개 씁니까? 그럼 시가와 추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구역 지정에서 개발할 수 있죠.
그때 지구단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관리구역 맞죠? 네. 다음 2번. 생산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도시공관리구역 맞습니까? 네. 자연취락지구 밑줄 거예요. 자연취락지구 밑줄 긋고 외워요. 밑에다가 빨리 찍으십시오. 녹관농자, 녹관농자. 빨리 찍어요. 녹관농자, 녹관농자 안의 취락정비. 녹관농장에서 취락정비가 목적이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세상에 4개뿐인 거라.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은 4개 해당되죠. 생산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용도지구의 지정이니까 도시군관리구역 맞죠? 네. 다음 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제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구역이다. 맞습니까? 네. 재건축 사업은 이걸 뭐죠?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구역이 도시군관리구역 맞죠? 5번. 인천광역시의 항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구역이다. 5번 겠습니까? 5. 항만시설 설치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잖아.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군관리구역 맞죠? 네. 다음 5번.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행비 제한에 관한 사항. 5번 겠습니까? 그럼 답이 이거죠. 물어보겠습니다.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행비 제한. 여보세요? 여기 보시고요. 집중. 이거 물어보면 짜증 확 낼 거야. 교재반 질문가 또 앞에 집중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 안의 행위 제한. 여러분, 이 모르면 안 돼, 진짜. 대전에 보세요. 대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지정됐어. 그럼 지정된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제한 맞습니까? 제한 맞지. 어떤 용도지, 주거지역에 땅 사면은 이런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할 거다고 그것을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해서 결정합니까? 아니죠. 그죠?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위반하고 결정하는 대상이 6개잖아요.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있어 없어? 없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항선 도시군 관리구역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하지만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무슨 개발 행위를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시군 관리구역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답이 그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에 관해서 뭐를 정하죠?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뭐를 정합니까?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해서 어디에 규정하고 있죠? 대통령령. 나 그 대통령령 대답 못했습니다. 다행이다. 교탁 던지려고 했는데 대통령령인데 지금 외워요. 자꾸 나올 때마다 외웁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을 정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이 뭐죠? 이 법 시행령. 이 법은 국토계획법이죠? 네,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 어떤 용도지역에서 어떤 개발이가 제한되는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걸 말을 못하면 답 못 찾을 사람이니까 이쪽 외우세요.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제가 문제 풀어드리고요. 오늘 풀어드린 문제를 다음 주에 중간중간에 한 명씩 시켜서 물어봐요. 제가 물어보고 그대로 읽어주고 답을 못 찾고 어디가 틀리는지 외워야 될까 안 외우면 다음 주에 서술 수업 들어야 돼요. 옆에 통로에서 서술 수업 들으라고. 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복습하지 않으면 캔들지 못하게 만들 거라니까. 왜? 여러분을 책임지고 합격시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풀어드린 문제를 다음 주에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옆에 통로에서 수업 들으면 돼요. 그냥 서서. 그 실험에는 가방 들고 가셔야 되고 그런 거야. 공부하러 왔지 뭐 우리가 떨어지려고 온 건 아니잖아. 맞잖아요? 네. 그럼 목표는 그것뿐이야. 다음에 예외적으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칙인데 용도지역에서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어봅니다.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개별법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떤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됐어. 그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상계법입니까? 농지법입니까? 상계법. 영도지방에서 네, 농공단지는 상계법. 농림지역 중 농업지정책은 농지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 같은 개별법을 해서 건축자를 요구하는 그래서 초지법 맞추셔서 다행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알 거거든요. 다음 주에 알 거니까 괜찮아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잊어버리면 다 반복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네. 제가 뭐 괜히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여러분에게 짜증내고 할 일이 어디 있어. 공부하다 고생하시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봅니다. 이번 문제, 이런 거 수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거의 요즘에 최신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용도지방에서의 행비자는 도시공 관리 계획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칙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이 봅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제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주민 동그라미, 주민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은 오직 행정청만 위반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민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권을 갖습니까?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합니까? 제한. 근데 주민 제한 대상이 세 가지 있죠? 기반시설 설치 줄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는 주민 제한 대상 맞죠? 네. 또 하나가 뭐죠? 지구단위 구역 지정. 또 하나가 산업유통개발진도의 지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구역 지정, 산업유통개발진도의 지정.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할 수 있다. 5 묻겠습니까? 5. 이번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지량구수단 그 제안일로부터 며칠 내에 40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거 맞습니까? 네. 3번 위 2번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내에서 통보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4번 참 중요하죠? 자, 제안된 것을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옮겼습니까? X. 심의가 아니고 뭐죠?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안된 것을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야 합니까? 거칠 수 있습니까? 거칠 수 있다. 자문은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수업할 때 엄청 강조한 거죠. 많이 낚는다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공관리계획 줄 것이십시오. 제안된 도시공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맞습니까? 제안된 것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비용 손 떼고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잠깐만요. 주민제한 대상에 기반시설 설치는 주민제한 대상 맞죠? 기반시설 설치는 주민제한 대상이라고. 그러면은 자 기반시설 설치 서울시민은 한강대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니까요. 한강대교 설치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해달라고 서울시장에게 주민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때 한강대교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예산이 2천억이 들어요. 2천억.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2천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 제안자에게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기반시설 설치 제안했다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제안된 것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한 데 드는 비용. 알겠죠? 기반시설 설치를 제안했다고 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아니고 제안된 것을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한 데 드는 비용. 전부 다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여기까지는 3번 문제는 진짜 보편적인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요. 진짜 어려운 게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책자를 넘겨요. 책자를 딱 넘겨서 4번 옵니다. 4번 오셔가지고 너무 중요해요. 4번은 앞에 적어요. 별표 2개예요. 별표 2개 하시고 신설입니다. 앞에 찍으십시오. 신설 돼가지고
이게 이제 법률은 작년에 신설됐는데 이제 대통령령이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와가지고 요약집하고 기본소에 없어. 요약집과 기본소에 없다고. 여기서 이제 복습을 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를 수험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설까지 자세하게 다 해놨어. 그래서 자 4번에 별표 2개 해놓고 읽어드립니다. 국토교육법상 미출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줄 거면 따라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 요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 요건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암기 적어요. 암기. 통째로 외우십시오. 외울 수 있도록 지문을 만들어 놨으니까. 네, 첫 번째.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정 대상 지역 면적이 줄 거야.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 미만일 것.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 미만일 것. 줄 거 혹시 외워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네, 지정이 제한되는 대상 지역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 미만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대상 지역의 용도 지역은 줄 거예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과 줄 것입니까? 네. 그리고 3번. 자, 지정 대상 지역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 면적,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몇 % 이상일 것? 50% 이상이 됩니다. 지정하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중 지정되는 면적 몇 %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됩니까?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돼요. 그리고 네, 4번은 뭐 당연한 얘기죠. 4번은 줄 안 긋겠습니다.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 특성이 과도한 개발 행위 방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5번은 내려와요. 해설 내려옵니다. 해설. 해설 오셨습니까? 해설 내려오세요. 22페이지 저 밑에 해설. 04번 해설 오셨습니까? 해설 발표하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동의 요건이 2개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동의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줄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줄 거고 손 딱 떼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할 거야. 하려면은 대상 기반시설 설치가 되는 대상 지역 토지 면적 얼마에 해당하는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보세요. 한강대교 설치하려면은, 한강대교를 설치하려면은 다리를 놓아야 되니까 옆에, 이게 여기 이제 교각을 세워서 다리도 놓아야 되고, 다리도 놓아야 되지만 진입도로도 필요하죠, 다. 이 한강대교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땅이 이만큼이면 이 토지 소유자 얼마로부터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한다고 동의서 받아서 시청에 제한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면 설치 대상 지역 면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그 동의서 첨부해서 제한을 시청에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반시설 설치 제한은 대상 지역 토지 면적 얼마? 5분의 4. 두 가지 남아있죠? 내려와요. 동그라미 2번 줄 거예요. 지구단위 꾀구의 지정과 변경, 기업. 지구단위 꾀구의 지정과 변경 줄 거고 기업. 그 뒤에 줄 거예요. 저 뒤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줄 것입니까? 니은. 기업과 니은을 제한하려면은 네,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으면은 지정 제한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올라갑니다. 4번 문제 오세요. 4번 문제 올라갑니다. 빨리 오세요. 4번 문제 제일 위에 봅니다. 준비됐습니까? 집중. 국토교육법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 요건입니다. 틀린 건 1번. 지정 대상지역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정 대상 지역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3입니까? 3분의 2입니까? 3분의 2. 3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 그렇게 돼요. 5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요약집 잠깐 갑니다.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은 자,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옵니다. 26페이지 빨리 오세요. 요약집 26페이지. 요약집 26페이지 오셨습니까? 네, 오셔가지고
자, 여기 26페이지 보면은 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같이 볼게요. 26페이지. 자, 제한의 주체는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 주민이죠. 주민은 비행정청. 위반권이 없죠? 그래서 주민은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주민 제한 대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계획 지정, 그리고 산업유통, 개발진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로 작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가 시행령이 올해 나온 거야, 이제. 늦게 나오는 바람에 기본소에 안 들어간 거야, 다. 요약지 편집도 4월달에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유통, 개발진구 지정, 이 세 가지가 제한될 수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 산업유통, 개발진구 지정을 제한하는데, 자, 이제 고개를 됩니다. 고개 드시고, 이제 문제집 보면 안 돼. 저를 보세요. 산업유통개발진구 지정을 제한하려면 요건이 있는 거예요, 요건. 이 요건에 해당해 제한이 가능해요. 이제 자료 보면 안 돼요. 산업유통개발진구가 지정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10,000제곱미터 이상, 10,000 제곱 이상, 얼마 미만? 30,000 제곱 미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구 지정이 제한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 또나 뭐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에 해당해야 돼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중 한 개 해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면적, 지정되는 전체 면적 가운데서 이 세 개의 용도지역에 지정이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전체 면적 50% 이상은 어디에 해당돼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 지정되는 지역의 용도지역 면적 중에서, 전체 면적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 기반시설 설치 제한할 수 있죠?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면 기반시설에 설치되는 지역의 대상 지역 토지 소유자를 미리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얼마? 5분의 4.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산업유통개발 진주 지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지정 대상 지역 토지 면적 얼마에 해당하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행령까지 다 작년에 법률 개정인데 올해 시행령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이 나오면은 거의 뭐 확실시된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법 문제하고 밑에 해설은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나중에 9월달에 찍어주는 문제, 실전 모의고사 할 때 또 문제를 만들어 올까 안 올까, 또 출제 유형에 맞도록 문제를 만들어 또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죠. 앉아서 버티면 되니까.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제안서 처리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이 제한되면 그 제한일로부터 며칠 내에 40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1회 3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아까 2번 자문 이게 문제 들어가 있었죠? 읽어볼게요. 26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관 그 제한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원회 또는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군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자문입니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리고 비용도 중요없이 되어 있을 거야 아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그 위에 문제집을 올려버려요. 그 위에 문제집 올리고, 자, 22페이지 옵니다. 자, 문제집 22페이지. 5번 문제예요. 자, 22페이지, 네, 문제 5번입니다. 자, 5번 앞에 적어요. 이 5번은 앞에 적으십시오. 통째 암기. 그 문제 통째로 암기해 주세요. 문제를 통째로 외우십시오. 통째 암기하고, 지금도 이제 설명을 됐습니다. 설명되고 같이 해요. 이 해설이에요. 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고개 드시고 통째 암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자료 일찍 보지 말고 앞에 보시고 암기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 빨리 거 통째 외워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 이걸 통째로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은 저를 보면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는 통째로 외워버려라. 자, 원칙부터 시작합니다. 원칙. 아까 이렇게 공부했을 거야.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 맞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이거 맞죠? 그래서 그 단위 행정기관장들이 도시군 계획 수립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이 단위로 위반, 이것 단위로 위반되는 거야. 군은 군 단위로, 그래서 군수가 위반해요. 광역시는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 관리계획 6개가 위반되는 거야.
광역시장 위반해요. 서로 설득불치자. 그래서 도시공 관리구역 원칙적으로 누가 위반합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 안 외우고 난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 이걸. 누가 위반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가 위반한다. 이 원칙이죠. 대전시 관할구에서 도시공 관리구역은 대전광역시장 위반하는 게 원칙이야. 물어봅니다.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공 관리구역 위반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공 관리구역 위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공 관리구역 위반, 이걸 통째로 외우셔야 하니까. 여보세요? 여기 대전. 대전에서 도시공 관리구역은 누가 위반합니까? 대전시 관할구역 단위로 대전시장이 위반합니다. 그 다음에 인근의 계룡시 관할구역에서 도시공 관리구역 누가 위반하죠? 계룡시장. 근데 대전광역시 도시공 관리구역 위반할 때 인접한 계룡시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된 도시공 관리구역 위반이 가능해요.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도시공 규모격수니까 도시공 관리구역 위반이 모두 가능해요. 이때는 위반을 누가 하죠? 공식처럼 우리 늘 하잖아.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거. 이거 외우라니까. 관계된 시당구소가 협의하여 대전시장과 계룡시장이 협의합니다. 협의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걸 말을 할 수 없으면 안 된다니까. 협의하여 공동 위반하거나. 그렇지. 협의해서 공동 위반합니다. 공동 위반할 수 있어. 대전시장과 인접하고 있는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위반할 때는 관계된 시장구소 협의해서 이를 공동 위반하거나 그 다음에 위반자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협의해서 둘 중 한 사람을 위반할 자를 정할 수 있어요. 이 자체를 외워보자니까. 인접시군을 포함한 위반은 관계된 시장구소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공동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할 자를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안 됐어요. 여보세요? 대전시장과 계룡시장이 협의가 안 됐다고.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위반할 자를 정하죠? 대전시는 시고 계룡시는 충남도에 해당하잖아. 그럼 시도에 위반해야 될 대상직이 어디에 걸쳤습니까? 시도에 걸쳤잖아. 어느 한쪽에 시장과 도지사 지정 못할 거 아니까. 시도에 걸치면 누가 위반할 자를 정하죠? 국장. 그죠? 국토교통장관이 둘 중 한 사람을 위반할 자를 정하게 되는 거야. 협의가 안 되면은. 근데 이게요, 경기도 광명시 도시공 관리구역 위반할 때 인접한 안양시 관할구역이 포함됐어. 광명시장과 안양시장이 협의가 안 됐어. 그러면 누가 위반할 자를 정하면 됩니까? 그 위에 관할도지사, 경기도지사 둘 중 하나를 위반할 자를 정하면 되는 거지 뭐.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아무튼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된 시장에서 협의해서 공동 위반할 수 있고 위반할 자를 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위반할 수 있죠? 국장, 국토교통장관이 위반할 수 있고 또 누가 위반하죠? 도지사 위반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국토교통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대상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어느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도시공관리 위반하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공관리 위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거 안 넣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문제 어줍지 않게 읽어서 줄 거고 답 체크하고 오라고 했습니까? 이론 공부하고 오라고 했습니까? 이론 예습하고 오라고 했죠? 왜 동영상을 안 듣냐고 듣고 오셔야 된다니까. 아니면 기본서 읽든지. 그러니까 시킨 대로 안 하면 자꾸 어려워지는 거라니까. 시간 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 위반하면 지금 외우십시오.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그렇죠.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러니까 충청남도하고 대전광역시 관할구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시도에 걸쳐서 대전시하고 충청남도에 걸쳐서 시행된 사업계획 중 도시공관리를 결정해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위반하는 거야.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국장,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지정하거나 시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에서 도시공관리 결정해 될 사항이 국장, 그 다음에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시도입니까? 시군입니까? 시군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시군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공 관리를 결정해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도지사가 위반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통째로 모든 도시공 관리 위반 과제를 우리는 수험 준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봐요. 어느 하나만 없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통째 암기하고있어요 통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통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문제를 왜 풀어요? 풀어드린 문제와 관련된 내용과 복습만 잘하면 합격하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풀어드린 문제가 또 나오면 그 문제는 틀리면서 새로운 문제를 사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풀어준 것만 계속 반복해요. 반복해서 복습하지 않으면 학교를 못해. 그 문제집 살 동안에 맛있는 거 드시고 문제 풀어요. 5번 오십시오. 5번 문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집중하여 강하게. 이게 지금 시험지에서 본 시험에서 만났다는 뭐함으로 풀라니까 이 문제를. 1번. 특별지방 관계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주시장, 지방군수단,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를 입안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구역은 관계되는 시장군수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협의하여 줄 거요.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을 할 자를 정한다. 맞습니까? 네. 3번. 위 2번에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구역을 입안하는 구역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면은 누가?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한다. 맞습니까? 도지사가 입안하여야 합니까?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합니까? 네?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한다. 관계된 시장군수 가운데서 입안할 자를 정하게 되죠? 네, 도지사가 입안해야 한다가 아니죠. 은근히 어렵다니까요. 그 다음 4번. 도지사의 시도 나왔어. 시도비 줄 거요? 시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누가 입안해요? 국장. 그 다음에 5번 내려옵니다. 도지사의 시군 나왔네. 시군 줄 거고. 시군에 걸쳐서 지정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에서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게 누가 입안하죠? 도지사가 입안하죠. 여기까지입니다. 4번, 5번 묶어서는 다 4번, 5번. 보기 4번하고 5번을 묶어서 앞에다가 자, 비교라고 적어 두시고요.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시군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누가 입안하죠? 도지사.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요. 6번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절차부터 네, 휴식 후에 또 진행을 할게요.